공부법에 있어서 중요한 세 번째 요소인 오늘 수면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면이라는 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지난번 시냅스에 대한 얘기에 이어서 오늘은 기억이 장기화되는 과정, 기억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과정인 응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응고화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런 단어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머릿속에 이제 추상적으로 간단하게 머물렀던 기억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깊게 남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장기 기억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시냅스의 응고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냅스를 한층 더 응고시켜서 장기 기억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수면을 잘 잠을 자줘야만 실질적인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뱃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까에 대한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방법이기도 하죠. 뇌파를 이용한 학습법이라는 걸로 해서 뭐 mp3 파일처럼 되어 있는 일정한 주파수가 반복되는 알파파와 베타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뇌 주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기억의 효율을 높인다, 암기의 효율을 높인다라고 해서 한때 어떤 회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체계화해서 상업 아이템으로도 많이 판매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고3 학부모님들께서 한때 엄청 많이 사기도 했던 LC 스피커죠? 예, 그런 제품들도 이제 들어가 봤을 텐데요. 저도 썼어요. 네, 예. 사진 안 했는데.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도 사용하셨던 그 방법들의 비밀을 조금 더 세분화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뇌파에서는 흔히 머릿속에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델타파, 세타파 좀 여러 가지 종류, 이 5가지의 흔한 뇌파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설명을 좀 드려서 알아볼 영역은 알파파와 베타파와 그 다음에 세타파 이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한 상태일 때 뇌에서 일어나는 파장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을 때라던가 뭐 조용히 내가 휴식을 취한다던가 혹은 이제 좋아하는 일들에 몰두할 때 이 알파파가 분비가 됩니다. 자, 베타파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긴장이 됐거나 혹은 공부하기 막 싫어할 때 우리가 첫 화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이제 그때 분비가 되는 뇌파의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효율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만드는 베타파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세타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면이 깊지 않을 때, 이제 깊은 상태 수면이 아니라 이제 걷잠 잔다 그러죠, 흔히. 이제 그런 표현일 때 혹은 수면 학습법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나온 개념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제 렘 수면과도 연관성이 깊습니다. 렘 수면. 이 수면 패턴과 이 알파, 뇌파에 의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의 응고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베타파를 최대한 줄이고 알파파를 늘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타파 같은 경우 걷잠 잘 때 일어나는 이 뇌파 바로 렘 수면과도 기억이 깊은데요. 이 렘 수면이라는 거는 막 잠에 들면서 우리가 이제 아주 깊숙하게 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잠을 자지만 이때 뇌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겪었던 일들과 경험되었던 것들 그리고 기억된 것들이 재정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머릿속에서 재구성을 일으키는 거죠. 아,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부터 시작해서 막 오늘 겪었던 거, 내가 느꼈던 거, 체험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구난방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회용돌이 치면서 하나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면의 비밀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잠을 자지 않는다, 수면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보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들은 이 오늘 하루 동안의 재구성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는 지금도 계속 하루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지금 저장되어야 할 양들이 계속 증가만 하고 있지, 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첫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혹은 몸에서 이제 피로의 축적에 의해서 재생되어야 될 세포들이 재생되지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수면을 자는 동안에 뭐 힘들었던 부분, 뭐 아팠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복하는 물질도 많이 나오고요. 하루 동안 내가 열심히 사용했던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들의 재충전도 이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면 자지 않는다는 것은 피로도가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계속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안 좋게 공부하는 게 벼락치기 하면서 시험 전날에 거의 막 2~3시간 잘까 말까 하면서 새벽까지, 늦은 시간까지 외우고 암기하고 공부하고 하는 방법들이 사실상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굉장히 나쁜 방법이고 효율도 엄청 떨어진다는 거죠. 왜? 바로 이 비밀입니다. 재구성. 내가 오늘 배운 내용들이 있었다 하면 그게 언제 장기화로 넘어가느냐? 잘 때 일어납니다. 수면.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가질 때 머릿속에서 배웠던 것들을 시냅스의 응고화가 일어나고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정리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잠을 자지 않는다, 혹은 2~3시간밖에 자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냥 배웠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중구난방으로 한 바퀴 휘돌고 사라지고 만다는 얘기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마지막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 수면학습법이라는 것들이 등장했는데요.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자기 전에 그냥 영어 테이프를 틀어놓고 애를 재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가 자는 동안 그 전에 영어 테이프에서 뭐라고 말을 계속 하는데, 이제 그런 이해되지 못할 말들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들려주면서 이 아이가 알파파의 단계에 있다가 점차 세타파의 단계로 넘어서고 렘 수면의 단계로 넘어서기까지 계속 영어의 말들을 들려주면서 그 단어들이 자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계속 재구성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물론 효율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이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뇌파를 이용한 주파수를 계속 에피스를파일처럼 재생시켜서 유지시키는, 알파파를 유지시킨다거나 이제 이러한 공부법들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우리 뇌의 이러한 알고리즘, 이러한 메커니즘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그런 공부법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영역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충분히 자줘야 됩니다. 뭐 사강오락 이런 말 되게 유명했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주어지는 필수적으로 자야 하는 시간은 7시간입니다. 7시간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수면을 취해줘야 하루 동안에 내가 사용했던 에너지와 그리고 호르몬들과 내가 여러 가지를 배웠던 모든 파트들이 다 시냅스의 응고화를 통해서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7시간을 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아이들이 7시간을 자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봐야 되고요. 뭐 아이들이랑 카톡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때문에 수면 시간이 새벽 2~3시는 기본이고요. 아이들이 또 일찍 학교가 멀어요. 그러면 뭐 6시부터 일어나야겠죠. 그럼 이 아이들은 보통 4시간 정도 자는 게 되겠죠. 혹은 독서실을 간다. 새벽 2시까지 하죠, 기본적으로. 자, 이 4시간을 자고 학교에 가서 뭐 첫 수업이 9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9시부터 12시까지 열심히 수업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이때 가서 열심히 졸아요. 왜 졸아야 될까요? 7시간 채워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청소년이랑. 근데 4시간 자고 아침에
그것도 깨어나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거지로 막 억지로 몸을 일으키죠. 밥도 안 먹혀요. 당연하죠. 몸이 피곤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피곤할 때 아침을 먹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먹히는 겁니다. 푹 자고 일어나자마자는 오히려 잘 먹어요. 혹은 배고파요. 이런 예예요. 방학 때 우리 아이 그냥 편히 자게 냅뒀더니 11시, 12시 심한 애들은 막 오후 1시에 일어나요. 그 애들 뭐 하나요? 밥 안 먹나요? 밥 먹어요. 일어나자마자 밥 찾아요. 왜? 충분히 자서 몸에서 필요로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4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침밥 먹으려니까 안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시간 자고 학교에 가서 학교의 수업을 4, 9시, 12시간 열심히 졸아요. 그리고 점심은 잘 먹어요. 또 아이들이 이때는 미식가가 되죠. 아, 우리 학교 급식 맛있네요, 맛없네. 굉장한 미식가로 변하죠. 자,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제 살짝 쌩쌩해집니다. 아이들 이제 정신이 또렷해지죠. 그래서 1시부터 4시 혹은 고등학생이면 6시 정도까지 학교에서 이제 또 활동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청소년들 학생들이 가장 공부하기 효율이 좋은 시간대가 이때예요. 이때 공부할 때의 양들이 가장 머릿속에서 쌩쌩하게 남고 효율적으로 남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대부분 학원 가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뭐 잠깐 학원 뭐 국어, 영어, 수학 기본적으로 다들 하실 거고요. 자, 학원 시간이 몰려 있다라고 하면은 뭐 저녁부터 10시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냥 학원 수업하고 끝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집에 10시에 가요. 밤 10시에 집에 들어가면 또 이제 자기가 그동안 못했던 거 여러 가지 스마트폰 본다던가 뭐 친구랑 논다던가 게임한다던가 뭐 예능 프로그램 본다던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이렇게 해서 새벽에 그냥 자버리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할 시간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에 불과한 거고, 학원 같은 거는 공부한 거 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냥 내용들을 배우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체계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을 배운 거지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런 소화하는 거는 10시 이후에 자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영역이에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우리가 그냥 하루를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이 없다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나는 공부 열심히 해요, 학원도 다니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해요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수면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내가 하루 7시간은 반드시 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 보내고요. 그냥 학원 갔다 오면 10시예요. 그럼 여러분들 언제는 자야 되나요? 12시에는 자야 되죠. 그러면 이 사이에 12시까지 2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실질적인 시간입니다. 이 2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반드시 12시에는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체력적으로나 혹은 호르몬적으로나 뇌파적으로 그날 배운 것들 모든 방면에서 7시간을 반드시 자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죠? 시험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벼락치기 효율 좋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공부해서 오히려 시험 전에는 충분히 자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시험을 보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게 정답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수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를 다루는데요. 말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몇 시간 일어나서부터 내가 자기 전까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계획표를 다시 한번 짜보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정말 학교에서 9시, 12시 비몽사몽하면서 낭비하는 시간들 아깝지 않나요? 자, 그리고 1시부터 6시 사이가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대라는 거. 어차피 6시 이후부터는 학원에서 국영수를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고 내가 실질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은 10시, 12시밖에 안 주어진다는 거. 절대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고 잘 배우신 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부법을 완고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는 저희 이제 소장님과 같이 이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 한마디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다이어트는 체중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필요한 뇌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뇌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다이어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콘텐츠 뇌 다이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